길이는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통과하려고 하면 기어서 가야 될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떤 게 더 힘들겠어? 얘가 더 힘들겠지. A, B, C를 비교해보면 A랑 B를 비교하면 얘가 더 힘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은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조금만 기어가면 되는데 얘는 오랫동안 기어가야 되니까 길이가 길어나면 길어날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저항이라는 건 길이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거꾸로 썼잖아. 줄어드는 거니까.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옴의 법칙이 나와. 옴이라는 아저씨가 자기가 이제 전기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옴의 법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R분의 V.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죠.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얘는 단위가 암페어고요. 얘는 똑같이 볼트고요. 얘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소비전력이라는 거는 뭐냐? 소비전력 말 그대로 내가 쓰는 전력량이야. 그러면 너희가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낼 때는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이 소비전력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소비전력이라는 건 저항이 R인 세기가 저항값이 R인 저항에 I인 전류가 몇 초 동안 흘렀는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다 저항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가 흘러갈 때 그거를 막는데 막고 있는 힘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다 저항 덩어리인 거예요. 아니구나.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저항이 R 값인데 세기가 I인 전류가 T시간 동안 흐르면 전하량은 얼마큼 되겠어요? 전하량이라는 건 전류가 흘러가는 양이라 그랬으니까 Q는 I, T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저항이 볼트만큼 걸렸으니까 T시간 동안 한 일 W는 QV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W는 VIT, V가 IT니까 그러면 I제곱 RT로도 쓸 수 있을 거고 R분의 V제곱 T로도 쓸 수 있을 거고 소비전력은 결국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양, 에너지 W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P는 VI 이렇게도 계산이 됩니다. P는 그냥 IV로 썼는데 VI 이렇게로도 계산될 거고 V는 I 곱하기 R이라고 했으니까 P는 I 제곱 R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 I는 R분의 V였으니까 얘 없어지고 V는 제곱이 되고 R분의 V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 번씩 해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거 중학교 때도 되게 헷갈렸던 내용이라서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항 연결인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건 직렬 연결이잖아. 단순하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볼트일 거고 얘가 R1이고 얘가 R2야. 직렬 연결은 뭐가 같은 거죠? 전류, 전압, 저항 중에 직렬 연결은 뭐가 동일한 거야? 전류가 동일한 거야. 되게 단순한 이유거든. 왜냐면 전류라는 건 전선을 지나가는 전자들의 양인 거잖아.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서 나왔어. 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물론 이제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나가. 전자 때문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전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야, 딴 데 갈 데가 어딨어. 여기를 지나서 다시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일정해. 근데 병렬 연결은 똑같은 회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렸어. 얘가 R1이고 얘가 R2야. 그럼 어때? 여기서 나온 전류가 이렇게 가다 보니 길이 두 개네.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R1이 R2보다 2배 크다고 생각을 해봐. 저항이라는 건 뭐 하는 애야? 막는 힘이잖아. 얘는 2배로 막고 얘는 하나의 힘으로 막아. 그러면 어디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 당연히 저항이 약한 데로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리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R1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보다 2배 많겠지? 3만큼의 전류가 애초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여기로 얼만큼이 흘러야 돼? 2A가 흘러야 되고 여기로는 1A가 흘러야지. 그리고 다시 만나서 3A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신에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한 거지. 왜? 전압이라는 거는 밀어주는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밀 때 같이 미는 거잖아. 같이 밀었는데 여기는 저항이 세니까 조금밖에 안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저항이 작으니까 많이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렬 연결부터 한번 쭉 볼게요. 회로가 있고 볼트, 그러니까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R1과 R2를 지나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하지는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V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저항은 전류를 막는 힘. 그러면 이만큼의 V가 걸려있다라는 뜻은 얘가 얘의 힘으로 여기와 여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인 거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얼마만큼의 힘이 걸리겠어? V는 IR이잖아. 그쵸? IR. 전류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I라고 하면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것도 써놔야 되나? 전류는 같으니까 I 곱하기 R1만큼이 있어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할 때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필요한 거냐면 I 곱하기 R2만큼의 힘이 있어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얘는 이 힘을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I 곱하기 R1 마이너스 I 곱하기 R2 더하기 V는 0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다시 쓰면 V는 I R1 더하기 I R2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I가 앞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I가 빠지고 R1 더하기 R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맞잖아. V는 I 곱하기 R이야.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야.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안 하고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은 더하면 돼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만큼이 V1 이만큼이 V2인 거야. 결국 V라는 건 V1 더하기 V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힘만 있으면 요 두 개의 회로를 지나서 회로 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합성저항값까지 우리 구한 거거든. 전체 전압하고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았어. 근데 소비전력이라는 건 아까 P가 소비전력이었잖아. P라는 건 I제곱 R이거든요. P. I제곱 R. 근데 I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P1은 I제곱 R1. P2는 I제곱 R2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전력이라는 거는 다시 써볼게요. 말로 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를 지날 때 소비전력을 P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지날 때 소비전력을 P2라고 할게요. 얘가 R1이고 R2니까 P1은 I제곱 R1 P2는 I제곱 R2가 되겠죠? 그러니까 P1 대 P2는 I제곱 R1 대 I제곱 R2야.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R1 대 R2랑 똑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크면 클수록 뭐가 많다? 소비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은? 소비전력이라는 건 내가 전기를 얼만큼 썼냐라는 거고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힘인데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전력은 저항이 큰 거, 그러니까 큰 가전제품 생각하면 되겠지. 큰 가전제품을 많이 쓰면 소비전력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를 지금 수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P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얘를 지날 때 P, 얘를 전할 때 P니까 전체 P는 P1 더하기 P2 이렇게 해서 구할 거고 P1, P2는 I제곱을 밑으로 뺀 거야.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전체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이 나오겠죠? I제곱 아씨 쓸데가 없네. 다시 쓸게요. 얘를 다시 올려서 P는 P1 더하기 P2인데 P1은 얘였고 그러면 다시 쓰면 I제곱 R1 더하기 I제곱 R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빼봅시다. I를 둘 다 I제곱이니까 I제곱 앞으로 빼면 똑같이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전체 R이잖아. 그러면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V를 집어넣으면 I가 아까 뭐였지? I는 R분의 V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R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R이니까 얘 없어지고 얘 제곱이니까 제곱 없어지고 R분의 V 제곱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외우라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면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그쵸? 직렬 연결은 그래도 조금 간단해. 근데 병렬 연결이 사실은 중학교 때 풀 때도 조금 헷갈렸을 거거든. 병렬 연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병렬 연결 저항값 구하던 거 기억나요? 병렬 연결 저항값 어떻게 구했었냐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구했거든요. 병렬 연결을. 그러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하고 I2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쵸? 다르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각각 저항으로 나눈 값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네. I1으로 흐르는 거는 대신에 뭐는 같아? 전압은 같았잖아. 그러니까 I는 R분의 V인데 R1분의 V가 될 거고 I2는
R2분의 V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두 개를 더해봐. I는 I1 더하기 I2가 될 테니까 얘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니면 이것도 비례로 보면 I1 대 I2는 R1분의 V 대 R2분의 V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VV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뭐랑 똑같아? R분의 1 대 R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압은 같았고 정렬은 전압이 일정하고 미는 이미 같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1로 넘어와서 요거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V가 앞으로 빠질 수 있겠네요. V가 앞으로 빠지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합성저항이 되는 거죠. 합성저항. 다시 한번 증빙을 했네요.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 그렇지?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 왜 설명 안 해줄까? 너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표정.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표정. 근데 이걸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해봐. 이해하겠냐 걔네가? 그냥 이게 편하지. 야, 합성저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외워. 그러면 네, 그리고 외워서 문제 풀 거거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물리 때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물리 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얘도 소비 전력 구해봐야 되겠죠. P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했으니까 P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 적을게요. P는 R분의 V제곱. 그러면 P1은 R1분의 V제곱이 될 거고 P2는 R2분의 V제곱이 V3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P1 대 P2는 R1분의 V제곱 대 R2분의 V제곱이니까 똑같이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네 얘도. 그대로 뽑을 수 있겠네. P라는 건 결국 P1 더하기 P2니까 R1분의 V제곱 더하기 R2분의 V제곱이고 V를 앞으로 빼면요. V제곱이 앞으로 빠지겠네. V제곱이 앞으로 빠지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뭐예요? R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도 있겠어? 더 간단하게 하면 R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끝났네? 이런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벌써 뭐가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외우란 얘기가 아닌데 집에서 이 흐름대로 한번 쭉 해봐. 그러면 너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앞서 했던 전위차보다 얘가 훨씬 쉬워. 왜 그런지 알아? 내용은 전위차가 더 쉽거든. 공식도 몇 개 없고. 얘는 근데 아는 애들이잖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소비 전력만 들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훨씬 계산하기가 쉬울 거고, 사실 소비 전력도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흐름 따라서 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해보세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 탐구자료창에 있는 내용, 이거는 실제로 계산한 거. 정말 저렇게 되는지 계산을 해서 실험을 계산대로 실험이 나오는지 해봤더니 실제 그렇게 나오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첫 번째, 직렬 연결을 했더니 회로 안에 전압이 각각 다르게 걸려. 전류는 똑같이 흐르네. A에도 0.01A가 걸리고 B에도 0.01A가 걸리고 회로 전체에도 0.01A가 걸리네. A를 통과할 때 0.5V가 필요하고 B를 통과할 때 1V가 필요하니까 전체 회로를 통과하는데 1.5V가 걸리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2번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A로는 0.03A가 흐르는데 B로는 0.15A가 흐르네. 회로 전체에는 0.45A가 흐를 건데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다 1.5V네. 이걸 증명하는 거고요. 안전한 전기 사용은 사실은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 퓨즈만 보도록 할게요. 퓨즈. 회로에 이상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리관 안에 퓨즈가 끊어져.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녹는 점에 관련된 건데,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죠. 근데 합금을 만들잖아. 단일한 물질이 아니라 합금을 만들면 녹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퓨즈는 합금이야. 납하고 주석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서 퓨즈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져서 툭 하고 끊어지는 거야. 녹아서. 그러면 뭐야? 과전류가 흘러서 불이 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건데 요즘은 이런 퓨즈 안 써. 회로에서 차단을 해, 알아서. 퓨즈는 매번 갈아 껴야 되거든. 과열할 때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퓨즈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니네 제일 많이 과열하는 게, 집에서 과열하는 게 뭐냐면 멀티탭. 멀티탭 같은 경우에 과열해가지고 불나는 경우 많고, 멀티탭에 먼지 쌓여가지고 불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청소할 때 청소기 같은 걸로 먼지 좀 빨아주고 해야 돼. 멀티탭에 그래서 요즘에는 누전 차단기 붙어있는 멀티탭 되게 많거든요. 알아서 툭 하고 떨어지게. 누전 차단기는 전류가 흐르면 툭 하고 끊어지게.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멀티탭에 끼우고 멀티탭에 끼우는 걸 문어발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뭐가 많이 흐르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라인으로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흐른다라는 건데 전자가 그 전선의 원자핵들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뜨거워지다 보면 불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기 전에 차단기가 툭 하고 떨어지면서 꺼지게 되는 거죠. 이 뒤에 문제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143쪽까지. 143이요? 네. 좀 많아요. 이거 다 풀어오세요. 풀어오고 채점하고 질문 좀 합시다. 알겠죠? 네. 수고했어요.